네, 자, 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자, 김종인 대표 힘이 정말 세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킹이 될지, 하지 않겠다 했던 킹메이커에 그치게 될지 앞날을 점검해봅니다. 또 문재인 대표의 앞날은 어떨까요? 호남에서 응답을 해달라 불렀으나 수도권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응답이 온 건데요. 관련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김종인 대표 모습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상황이죠. 네,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 뒤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보이죠. 밤새도록 마음을 졸였던 더민주의 당선자들입니다. 저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이제 격식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점잖게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행진을 하기 전에 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요. 지금은 방명록에 저렇게 정성껏 글씨를 남기는데 국민은 위대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김종인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선 참패했잖아요. 수도권에서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박성원 국장. 네. 김종인 대표의 기여 네.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민심의 분노가 있지만 이것을 야당이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과거 친노 패권주의 운동권 정당 네. 이런 이미지에 갇혀있던 더민주당을 네.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많은 부분 그 중도 크릭 또는 그 경제 심판론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경제적 이슈로 사람 그 관심을 끌어오고 네. 그러면서 특히 어떤 친노 운동권 또 패권주의 이거를 청산하겠다라는 일정한 노력을 보임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저 당이 변화될 수 있는 당이구나 하는 가능성을 일정 부분 지지자들과 또 네. 주변에 그 유권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 2번에 스스로 이제 위치를 해주었는데 그동안요 14번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14번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은 네. 그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네. 더맨주에 굉장히 뭐랄까 운동권 성향이 있는 계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파들이 모여서 일종의 그 중앙위 쿠데타 같은 것들이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셀프 공천을 하냐 그것도 2번으로 하면서 이거는 투표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된다 해서 14번으로 투표 결과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저 14번 바로 커트라인에 딱 걸렸던 네. 공교롭게도 14번으로 갈 뻔했던 그런 그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운동권 색배기에 상당히 도움은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굉장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집에나 가라는 얘기, 셀프 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사퇴까지 거론됐었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미래겠죠.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107석 안 되면 난 떠난다 그랬고요. 그때는 비례대표도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123석이나 가져갔으니까요. 자, 김종인 대표 자신의 앞날을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합니다. 전당대회도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사항이지. 처음부터 올 때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 노력은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대권 권유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모르죠, 뭐야.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뒷말이 따르기 때문에 단정되기는 안 하려고 그래. 네. 예, 지금 김종인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이 김 대표의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하게 나 그거 안 해. 그리고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네.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박성문 국장?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물론 1차적으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당선돼서 지역주의를 깨는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주자들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본인도 이번에 역할하면서 당에 기여하고 뭔가 조정 능력을 가지고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면 굳이 나도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네. 가로 열고 닫고가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심성 기자. 네. 그런데요, 당내 사람이 없잖아요. 전당대회에서 통해서 이제 당 대표로 올라서야 하는데 그렇죠. 자기한테 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노 진영에서 도와줘야 당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럼- 여러 언론들이 이번에 더민주 당선자들이 어떻게 계파들이 나눠져 있는지 좀 분석을 했는데 김종인 직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딱 4명이었습니다. 진영, 박경미, 최운열 교수,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스스로 이렇게 딱 4명이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친노 친문계였고요. 거의 70명에 달했고 네. 그 이외에 박영선 의원 등 그 비노 계열, 그다음에 뭐 정세윤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전당대회에서 다수 득표를 차지해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정말 뭐 개파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를 앞서 김종인 대표의 미래를 얘기하는 건요. 문재인 대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서 상상하기 어렵죠. 과연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정치인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대선에서 전국 교체해내지 못한 것도 송구스럽고 야권이 쪼개져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무신분립 아니에요?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문재인 대표는 호남의 지지를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28석 중에서 네. 전북의 2석, 전남의 1석, 28개 중에 3개 얻었으면 지지를 얻은 건가요? 28분의 3이면은 얻었다고 볼 수는 없죠. 호남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문재인 대표 오늘 기자들 만나서 또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를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당에서 당장 공격을 하죠. 했던 말에 책임을 져라.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상기를 마치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문재인 대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선자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특히 수도권의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로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입장을 취할지 그 부분은 좀 약간은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호남 지역만 살펴보면 28분의 3이니까 호남의 지지를 얻었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만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호남 민심에 이제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좀 알고 계시지만 좀 대선 관련해서 좀 거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드린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이렇게 겸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사실상 자, 역시 네.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좀 통역이 필요할 것 같죠? 네. 그 사실 아까 28석 중에 3석이다. 이것은 네. 명백하게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비토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심지어 문재인 대표가 와서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런 해석까지도 있습니다. 좀 네. 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지금 본인이 했던 호남에서 저를 지지를 철회한다면 물론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어떤 지금 대승을 거두었고 네. 심지어 PK 지역에서 네. PK 지역에서 부산에서 5개 지역을 얻고 이렇게 또 아까 TK까지 상륙을 하는 등 어떤 전국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데 네. 이 문재인이 네. 1469만 표를 얻었던 이 문재인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 생각을 아마도 문재인 대표는 강력히 하면서 호남 없이 정권 창출할 수 없지만 네. 호남만으로 정권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을 버리고서는 이 당이 심지어 호남의 우리 야당 지지자들도 네. 그것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조만간 그러한 그 속에 그러한 정서가 표출될 것이다라는 걸 기다리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해석이 들립니다. 예. 자,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28석 가운데 3석 이겼으니까 호남의 지지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호남 분들이 내가 다 약속 안 지키더라도 앞으로 분위기 봐서 생각을 바꿔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보다 마음을 굳히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광주를 찾아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민 얘기를 나눠봤는데 들어보시면 아하,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싶으실 것 같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지켜야죠, 당연히. 여기 기반 없이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힘들 거예요. 새누리가 못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은 반사적인 효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남 쪽에서는 안전히 국민의당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래도 대선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쪽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전남이나 강주도 봤더니 쏘나지. 근데 전국적으로 봤더니 안 쏘나다고 이렇게 나와버렸어. 아직은 그 사람 빼놓고는 인물이 없는 것 같다. 저런 거죠. 자, 일단 약속은 지키는 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이 28석 가운데 3석 얻은 것 때문에 문재인이 정계 은퇴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 같군요. 이거 호남에서는 네. 그 더민주의 그동안의 패권주의 호남을 소홀히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걸로 일단 만족을 하되 전체적인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문재인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이것이 네. 현재 호남 분들의 적지 않은 또 일부 정서가 있고 저 부분을 바로 기대하면서 문 대표가 아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더욱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야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거머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운동권과 달리 무언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렇게 저전에도 신망을 받았고 지금도 달라진 모습으로 거대 야당을 집권 야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호남 지지가 돌아오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아직도 광주나 호남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듯한 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의 시민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거리에서 만난 분의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3분의 2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건 분명히 문재인 지금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걸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